오케이. 자, 이제 세포 분열 마무리됐고, 그 다음 유전 파트 넘어가기 전에, 유전 파트 넘어갈 텐데, 유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갈게요. 일단 유전은 생식 활동의 하나의 과정이고, 이제 부모 세대가 가진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로 넘기는 원리를 설명을 할 건데, 그 원리 중에서 뭐에 대한 원리? 유성 생식의 원리지. 무성 생식 같은 경우는 체세포 분열로 하는 생식 활동이기 때문에 부모와 간 유전 정보를 100% 넘겨버리죠.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고, 유성 생식이 부모가 가진 절반의 유전 정보를 넘겨주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넘어가는지를 수학적으로 좀 해석해 보자는 얘기죠. 당연히 이걸 이해하려면 생식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이미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유전학의 시대적 흐름인데 여러 가지 시대적 과정을 통해서 결국 19세기에 멘델이라는 생물학자에 의해서 최초로 유전학이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유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멘델이 세웠던 가설 있지, 가설. 이 가설은 반드시 외워둬야 되고, 근데 이 가설 자체가 모든 유전 현상 100%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수정된 가설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첫 번째 가설이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종류는 두 종류다라고 표현했고, 이때 한 가지 형질에 대한 범위를 잘 잡으세요. 범위를. 예를 들면 콩의 모양이라는 형질에 대해서 관여하는 유전자가 몇 종류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두 종류가 있더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콩의 색깔이라는 형질에 대해서 유전자가 두 종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이 두 종류의 유전자의 관계를 무슨 유전자로 정의를 해? 대립 유전자다 정의라고. 참고로 멘델 같은 경우는 이 유전자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간 거지, 유전자가 실제 생명체 안에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됐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콩의 모양이라는 형질에 대해서 뭐 유전자가 두 종류가 뭐 둥근 콩을 결정하는 유전자, 그 다음에 주름진 콩을 결정하는 유전자, 이렇게 해서 몇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래서 이 한 가지 형질이라는 얘기는 각 유전자가 결정하는 세부 형질이 아니라 이걸 포함하는 형질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고, 됐지? 그럼 또 예를 들면은 뭐 콩의 색깔이라는 유전자에 대해서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노란색 콩을 결정하고 하나가 녹색 콩을 결정하는데, 각각의 대립 유전자들을 이런 식으로 라지 Y나 스몰 I, 알파벳 기호로 표현하게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것끼리가 대립 유전자고 이것끼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립 유전자가 되는 거지. 그치? 당연하겠지만 이것과 이거는 서로 다른 형질이니까 대립 유전자를 표현하면 안 되는 거고. 됐지? 두 번째, 이러한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한 개체 내에 존재할 때, 즉 한 개체라는 얘기는 이 개체를 구성하는 무슨 세포 안에 들어갈 때는, 체세포 안에 들어갈 때는 항상 몇 개씩 들어가다는 얘기지. 두 개씩 들어가다는 얘기지. 두 종류가 두 개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그러면 콩의 모양에 대해서 라지 R, 그 다음에 라지 R, 스몰 R, 그 다음에 스몰 R, 이런 식으로 한 개체당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결정되는 형질 있잖아. 그럼 라지 R만 가지면 당연히 무슨 콩이 돼? 둥근 콩. 스몰 R만 가지면 주름진 콩이 되는데, 이걸 이제 멘델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라지 R과 스몰 R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둥근 콩이나 주름진 콩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순위가 뭐에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정해져 있다고 그랬고, 나오는 순위가 1순위를 뭐라고 그래? 우성. 후순위를 열성이라 표현해서 무슨 원리로 이제 설명을 해? 우열의 원리로 설명하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콩의 모양이 결정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콩의 색깔도 마찬가지로 두 개씩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같거나 이렇게 같거나 이렇게 갖는다는 얘기지. 얘는 당연히 무슨 색이? 노란색. 얘는 녹색이에요. 그럼 얘는 노란색이나 녹색 중에 하나인데 항상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왜? 라지 Y가 스몰 I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형질이 결정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치?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설에 대해서 예외 현상이 있어요. 예외 현상.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두 종류인 것도 있는데 몇 종류 이상인 것도 있어요. 세 종류 이상인 것도 있지. 그런 유전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 복대립 유전. 참고로 두 종류만 가지는 유전을 단일 대립 유전이다 표현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복대립하고 단일 대립 유전은 무슨 인자 유전에 들어가? 단일 인자 유전에 들어가는 거고. 됐지? 이런 개념들이 이제 정립 잘 돼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설이, 그럼 쌍으로 존재하는 유전자는 분명히 다음 세대로 뭐 해야 돼요? 넘어가야 되거든. 이제 넘어감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세 번째가 한 개체는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들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는 두 개가 반드시 뭐 돼요? 분리가 된 다음에 둘 중 몇 개씩만?
하나씩만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예를 들면 콩의 모양에 대해서 이런 유전자형을 갖는 게 있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형질을 가진 놈들끼리 교배를 해서 이렇게 나타 가정을 할게요. 예를 들면 둥근 콩과 둥근 콩에서 둥근 콩만 나왔대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얘는 뭘 가져요? 라지 R, 라지 R을. 얘도 라지 R, 라지 R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쌍으로 존재하는 게 일단 뭐 된단 말이야? 얘가 분리가 먼저 일어나지. 그럼 라지 R 따로, 라지 R 따로 분리가 되고, 이놈도 뭐 돼요? 분리가 되지. 라지 R 따로, 라지 R 따로. 그러면 이렇게 분리된 것끼리 다시 뭐예요? 다시 만나가지고 다시 쌍을 만드는 거지. 다음 세대는 뭐 만나요? 라지 R, 라지 R만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지? 또는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네. 이놈이 라지 R 뭐라 가정하면, 스몰 I라 가정하게 되면 이게 분리가 되면 라지 R하고 뭐가 나와요? 스몰 R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라지 R, 라지 R, 이렇게 만나면 라지 R, 스몰 R, 이렇게도 나오면 둥근 콩만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부분이고, 그럼 당연하겠지만 주름진 콩과 주름진 콩 교배하면 스몰 R과 스몰 R이 있으면 일단 이게 뭐 돼요? 분리가 되거든. 스몰 R 따로, 스몰 R 따로. 이게 분리가 되면 스몰 R 따로, 스몰 R 따로. 그럼 어떤 걸 연결시켜도 항상 쌍은 스몰 R, 스몰 R만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 둥근 콩과 주름진 콩 교배시켰는데 둥근 콩과 주름진 콩이 같이 나와요. 그럼 주름진 콩 무조건 뭐거든? 스몰 R, 스몰 R이고, 그럼 얘는 라지 R, 스몰 R에서 가정하지. 얘가 분리가 되면 뭐하고? 라지 R하고 스몰 R로 분리가 되고, 얘가 분리가 되면 스몰 R과 스몰 R과 분리가 되니까 이렇게 만나면 라지 R, 스몰 R 쌍으로 가는 둥근 콩, 이렇게 만나면 스몰 R, 스몰 R 주름진 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됐죠? 그래?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요. 그럼 둥근 콩과 둥근 콩 사이에서 주름진 콩이 나오려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라지 R, 스몰 R. 얘는 라지 R, 스몰 R. 그럼 일단 뭐 돼요? 얘가 분리가 되지. 그럼 라지 R하고 스몰 R로 분리가 되고, 얘도 뭘로 분리가 돼요? 라지 R하고 스몰 R로 분리가 되면 이렇게 만나면 라지 R, 라지 R 쌍. 이렇게 만나면 라지 R, 스몰 R 쌍. 이렇게 만나면 스몰 R, 스몰 R 쌍.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이렇게 해서 주름진 콩이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됐지? 이게 맨델이 얘기했던 대표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이 쌍으로 존재하는 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전에 뭐 되는 현상? 분리되는 현상을 맨델의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요? 분리의 법칙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분리의 법칙은 유성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몇 %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100% 적용되는 법칙이죠. 그지? 자, 그 다음 이와 같은 식으로 맨델이 가설을 설명을 했지만, 이러한 가설은 모든 유전 현상에 100%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었지. 항상 예외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확대된 가설로 이걸 뭐하고 있어야 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가설을 나중에 확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렇지? 그다음 맨델이 제시한 세 가지 법칙이 이제 방금 얘기했던 우열의 원리하고, 그다음 뭐 분리의 법칙이 있었고, 독립의 법칙이 있었는데, 독립의 법칙은 단성 유전이 아니라 몇성 유전 이상에서, 양성 유전 이상에서만 적용되는 내용이고, 방금 했던 거는 이 두 가지 설명한 거고, 그렇지? 마찬가지로 맨델이 제시한 세 가지 법칙도 모든 유전 현상에 100% 적용되는 게 아니지. 이것도 나중에 이제 모두 확대된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너희들이 이미 뭐 하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이때 이제 맨델이 분명히 유전자가 존재할 것이다라는 거를 나름 수학적인 논리적인 과정 통해서 밝혀냈지. 그때 이제 이 당시에 생물학자들 궁금했던 거, 분명히 생명체들마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맨델의 유전자도 충분히 이해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도 생명체니까 내 몸 어딘가에 유전자가 존재하겠지. 그지? 그럼 도대체 유전자가 어디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맨델이 알고 있었을까? 그랬더니 맨델이 뭐라고요? 나도 몰라 그랬다고. 이제 앞으로 뭘 찾는 과정이 나요? 유전자가 생명체 어디 있는지 찾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학자가 서턴이 등장을 하게 되고, 서턴이 이제 실험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는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밝혀내게 되는 거지. 그렇지? 맨델이 제시했던 이때 유성생식 과정에서의 유전자들의 흐름이죠. 이 흐름을 서턴이 감수분열 과정을 관찰하면서 이거구나라고 확인한 거고, 감수분열은 체세포로부터 무슨 세포 만드는 과정이에요? 생식세포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체세포는 반드시 무슨 염색체가 있어요? 반드시 상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치? 이 상동이 뭐 돼요? 복제가 되지. 복제된 다음에 1분열 때 뭐 시켜요? 분리를 시키지. 그래서 N자리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 복제된 걸 찢어주게 되면 N자리는 무슨 세포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런 감수분열 과정이 맨델이 얘기했던 이 내용이나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한 현상과 정확히 일치하더라는 얘기죠. 이게 됐지? 그지? 그래서 맨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무슨 과정이었다는 얘기? 감수 분열 과정 중이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감수 분열 과정에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이거는 복제 과정 생각했지만 이거는 복제 과정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복제 과정을 생략시켜 버리면 이런 식으로 바로 무슨 염색체가 분리되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 라지 R 그룹을 뭐라고 그랬어요? 스몰 R을 했으면 생식세포가 몇 종류 만들어져? 두 종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 현상이 이것과 일치한다고. 그러면 멘델이 얘기했던 쌍으로 갖고 있는 이놈이 바로 무슨 세포였구나? 쌍으로 가는 이놈이 무슨 세포였다고 지금? 체세포였고 이게 무슨 세포였어? 이게 생식세포였단 말이야. 이게 동물로 따지면 이게 수컷이었고 이게 암컷이라면 만들어낸 생세포 뭐가 돼요? 정자가 되고 얘는 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멘델이 얘기했던 이것이 바로 무슨 세포였구나? 이게 생식세포였고. 그럼 이때 이제 분리되는 과정이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분열 과정이라는 얘기? 감수 분열 과정이라는 얘기고. 그럼 감수 분열 과정에서 분리가 된다는 뜻은 여기서 무슨 염색체 분리하고 똑같아? 상동 염색체 분리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히 몇 분열? 1분열의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멘델이 얘기했던 무슨 법칙이었구나? 분리의 법칙이었구나라고 확인하는 거지. 이게 됐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던 하나하나 유전자들이 다시 쌍을 형성하는 거지. 이게 생식세포가 뭐 되는 과정? 수정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뭘 만들게 되는 거야? 쌍을 만들게 되는 거지. 이게 됐지? 그지? 그럼 얘는 다시 EN자를 뭐가 되는 거야? 체세포가 되는 거. 오케이? 이게 됐지? 이 현상을 가지고, 그래서 대립 유전자의 이동 양상과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의 이동 양상이 서로 완벽히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유전자는 무슨 체에 있다는 거야? 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거. 단 주의할 점. 그럼 대립 유전자가 분명히 몇 개를 갖고 있어요?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가 무슨 염색체 상이 있어야 돼? 상동 염색체 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염색체에 라지 R 스몰 R 동시에 존재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상동 염색체별로 몇 개씩 존재한다는 얘기? 하나하나씩 존재한다는 얘기. 이게 됐지? 여기까지 밝혀냈고. 그럼 서터는 이제 뭘 밝히지 못했냐면 그럼 유전자는 분명히 무슨 체에 있어요? 염색체에 있단 말이야. 그럼 염색체의 화학적 성분이 DNA에 뭐가 있어요? 단백질이 있는데 DNA가 단백질인데 그럼 이 유전 정보가 DNA에 있는 거지 어디에 있는 거지? 단백질이 있는지 몰랐던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몰랐냐면 이게 나중에는 어디에 있어요? DNA에 있는데 DNA상의 유전자가 존재할 때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더라는 얘기지. 지들 마음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위치가 뭐에 있다는 거 정해져 있다는 거를 차후에 누가 이제 밝혀내게 돼요? 누가? 모건이 밝혀내게 된다고. 그렇지? 서터는 단순히 유전자는 염색체에 있다.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상에서 몇 개씩 존재하는구나. 하나하나씩 해서 총 2개씩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까지만 밝혀낸 거고. 이해 됐지? 네. 그래서 서턴이 얘기했던 감수 분열 과정에서 복제 과정을 생략해서 바로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을 매치를 시켜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멘델이 얘기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되는 현상이 나오는 걸 보고 유전자가 염색체에 있다는 무슨 설을 발표하게 돼요? 염색체 설을 발표하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멘델이 얘기했던 부분이요. 한 개체 내 한 가지 영지를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어떻게 존재해요? 쌍으로 존재해요. 그러면 서턴 같은 경우는 한 체세포 내 상동 염색체 어떻게 존재해요? 쌍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쌍으로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갈 때는 뭐 돼요? 분리가 돼요. 이게 다음 세대로 갈 때도 무슨 체가? 염색체가 뭐 돼요? 분리가 되는 거죠. 특히 무슨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그렇지? 그 다음에 분리된 대립 유전자들이 다시 쌍을 이루면서 다음 자손에게 전달되는데 이 과정이 말 그대로 무슨 과정? 수정 과정이거든. 그래서 다시 쌍을 이루면서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이 현상이 완벽히 일치하게 됨으로써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에 있다라는 걸 이제 존재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제 그래서 멘델의 분리의 법칙에서 분리의 실제 의미가 뭐예요? 상동 염색체 분리고 감수 분열 과정에서 정확히 몇 분열이에요? 1분열 과정을 표현한 거라고 해. 됐지? 그 다음에 멘델의 대립 유전자의 분리는 1분열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지? 모세포를 보니까 상동, 쌍쌍이 있어요. 이게 바로 모세포의 무슨 세포예요? 체세포. 이게 무슨 반영? 감수 분열 과정. 분명히 이가 뭐 돼요? 분리가 되지? 분리가 되면은 스몰 A가 2개 나와야 되잖아. 근데 왜 하나만 있을까? 종류가 한 종류란 얘기죠. 여기도 분명히 라지 A가 분리가 됐는데 종류가 한 종류 이렇게 표현한 거고 상동 염색체가 분명히 뭐 돼요? 분리가 되지. 분리가 되고 분리된 것들이 다시 뭘 이뤄요? 다시 쌍을 이룬다는 얘기지. 이게 누가 제시했던 거고? 멘델이 제시했던 거고 이거는 서턴이 제시했던 거고 양상이 똑같네. 그래서 가에서 분리된 유전자는 뭐에 의해서? 수정해서 다시 쌍을 이루는 거고 나에서 한 쌍의 염색체가 바로 상동 염색체겠지. 이놈들이 뭐 된 다음에 분리가 돼서 서로 다른 생세포 들어가는 거고 서턴은 가와 나를 통해서 유전자 어디에 있으면
염색체 존재하고 있으면 확인한 거지. 오케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모건이 등장을 하게 됨으로써 유전자가 염색체에 존재하는데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그래서 유전자가 염색체에 존재하는 배열 규칙을 이제 설명해 주게 된 거고. 그렇지? 첫 번째 볼게요. 각 형질을 결정하는, 각 형질이라는 얘기는 한 가지 형질이에요. 예를 들면 콩의 모양이라든지 콩의 색깔이라든지 각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들은 염색체상에 무슨 위치에 존재한다는 거? 일정한 위치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지들 마음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위치가 어디 있다는 얘기죠?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무슨 위치에 존재한다는 거?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것까지 밝히는 거야. 이랬지? 그래서 대립 유전자를 정의할 때는 이제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첫 번째가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의 관계. 그 다음 이 유전자들이 상동 염색체에 존재할 때는 무슨 위치에? 똑같은 위치에 존재한다는 거. 이랬지?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볼게요. 콩의 모양에 대해서 두 가지 유전자가 있었죠. 아까 뭐 있었어요? 라지알하고 스몰알이 있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콩의 색깔에 대해서 두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뭐하고? 라지 Y하고 스몰 I가 있어요. 한 가지 형질을 덧해볼게요. 콩의 키가 있어요. 콩의 T에 대해서 두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하나가 라지 T라고 하나가 스몰 T로 할게요. 그렇지? 그러면 이 두 종류의 각각의 유전자가 한 개체 내에 존재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쌍으로 존재를 해야 돼요. 이해됐지? 내가 이제 그림을 염색체를 하나만 그렸는데 세포를 더 확대시켜서 다른 염색체의 쌍도 이렇게 같이 그려줄게요. 됐지? 예를 들면 이게 1번, 2번, 1번, 2번이라고 보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염색체상이 무슨 위치에? 일정한 위치에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콩의 모양은 1번 염색체에 있어요. 얘는 몇 번에 있어야 돼? 1번에 있어야 되고, 얘도 1번에 있어요. 얘도 몇 번에 있어야 돼? 1번에 있어야 되고, 얘는 2번에 딱 가정을 할게요. 알았지? 그럼 얘는 몇 번에 있어야 돼? 2번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얘도 1번이고 얘도 1번에 있지. 그럼 같은 형질이 아니라 서로 다른 형질이기 때문에 각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똑같이 1번에 있지만 1번 염색체상의 위치가 또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달라야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이 위치가 콩의 모양을 결정할 유전자가 들어올 자리예요. 그러면 상동 염색체 이 유전자가 몇 개씩 들어와야 돼요? 하나씩 들어와야 되니까 어떤 놈 뭐 라지알을 갖는 놈. 그렇지? 동일한 종이라면 역시 몇 번에? 1번의 동일한 위치에 뭘 갖거나 라지알, 스몰알을 갖거나, 같은 종의 콩이라면 1번 염색체 동일한 위치에 뭐를? 스몰알을 갖거나, 이런 이제 식의 규칙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게 됐지? 그지? 그럼 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 몇 번에 있어야 돼요? 1번에 있어야 돼요. 그럼 1번에는 이미 뭐가 결정됐어요? 콩의 모양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위치가 바로 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 들어올 자리예요. 예를 들면 이 두 종류가 몇 개씩 들어와야 돼? 하나에서 총 2개 들어와야 돼. 예를 들면 뭐 스몰 I, 뭐 라지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됐지? 그 다음에 똑같은 콩이라면 똑같은 위치에 유전자가 예를 들면 뭐 스몰 I, 스몰에 들어올 수도 있고. 됐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같은 종의 콩이라면 동일한 위치에 어떻게 라지 Y, 라지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됐지? 자, 그 다음 얘는 몇 번 있어야 돼요? 2번 있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다른 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2번 염색체상이 이 위치가 뭘 결정하는? 콩의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올 자리라면 여기도 똑같은 위치가 콩의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 뭐 어떤 식으로 뭐 스몰 T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에 뭐 라지 T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에 뭐 스몰 T, 뭐 라지 T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다양한 상황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현재 유전자를 보면 한 개체당 몇 가지 형질을 표현했어요? 3가지 형질을 표현했어요. 콩의 모양, 그 다음 뭐 콩의 색깔, 그 다음에 콩의 키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과정에서 콩의 모양과 콩의 색깔은 동일한 유전자 있잖아.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연관돼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것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독립돼 있다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콩의 모양과 콩의 키는 무슨 관계예요? 독립관계고, 콩의 색깔과 콩의 키도 독립관계고, 콩의 모양과 콩의 색깔은 연관관계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멘델이 주장했던 독립의 법칙은 이거를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예요. 그럼 이 세포의 대립 유전자를 찾아보면 이것의 대립 유전자는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것의 대립 유전자는 이게 되는 거고,
알았지? 착각하지 말고. 됐지? 그래서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한 체세포 내에서는 종류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 똑같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됐지?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나아가서 그 모건이라는 사람은 멘델의 가설에 적용되지 않았던 여러 유전 현상들을 밝히면서 유전학의 원리의 확장에 기여를 했던 사람이고,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생명과학의 유전 현상 바로 다 누가 정리한 거예요? 모건이 정리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 거. 이해됐지? 그지?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유전의 기본 개념도 이제 마무리하는 거지. 모건에 의해서 정리된 개념들이다 보세요. 대립 유전자부터 해가지고 쭉 가서 연관과 독립까지. 됐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대립 유전자를 정의해봐라. 그럼 어떻게 정의한다고 그랬어? 한 가지 유전균이 결정하는 유전자들의 관계. 그지? 이 유전자들이 한 개체 체세포 내에 존재할 때는 상동 염색체에 반드시 동일한 위치의 쌍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고. 됐지? 그래서 예를 들면 콩의 모양에 대해서 두 종류, 그 다음 세부 형질, 콩의 색깔에 대해서 두 종류, 세부 형질, 콩의 키에 대해서 두 종류, 그 다음에 세부 형질. 이해됐지? 이들의 관계가 대립 유전자인 거고, 이 유전자가 한 개체에 존재할 때는 반드시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 됐지?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이면은 이 위치가 콩의 모양을 결정할 자리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식으로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자리가 동일 종이라면 다 뭐 해야 돼? 똑같아요. 위치가. 콩의 모양이 똑같다고 해. 이랬지? 그래서 라지의 스몰에, 라지의 라지, 스몰의 스몰에. 그 다음에 여기는 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올 자리면 같은 종도 역시 위치가 똑같은 위치에 전부 다 콩의 색깔이 들어와야 되고. 됐지? 스몰 비비, 뭐 라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는 콩의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올 자리라면 다른 종도 마찬가지라. 아니, 같은 종의 다른 개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구나. 오케이? 됐지? 그래서 이들의 내용을 이제 설명했던 게 모건의 무슨 자설이에요? 유전자설이 되는 거지.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 좀 할게요. 기출문제 자주 등장하는 거죠. 자, 세포 내에 존재하는 염색체에서 대립 유전자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자, 볼게요. 자, 지금 보여주는 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지? 예를 들면 이것과 이게 무슨 염색체래요? 상동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그럼 염색체상에 표현된 유전자 쌍이 몇 쌍 있어요? 네 쌍이 있지? 네 쌍 있다는 얘기는 출제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유전 형질이 몇 종류라는 게? 네 종류라는 얘기죠. 그치? 대립 유전자들의 관계는 바로 구분이 될 거고, 이건 복제 전이제, 홀쭉이니까. 그 다음 복제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복제가 되면 복제된 관계에 대해서는 대립 유전자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점이죠. 그지? 반드시 염색체들 사이에서만 대립 유전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유전 형질을 구분하는 이제 두 번째 내용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대립 유전자 구분 방법. 자, 볼게요. 세 가지 유전 형질을 나타냈다라고 표현을 했고, 세 가지. 그래서 어떤 세 가지냐 그랬더니 유전 형질 뭐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니은하고, 그 다음에 디귿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때 이제 세 가지 유전 형질이라는 얘기는 세부 형질 뜻하는 게 아닌 거지. 예를 들면 뭐 콩의 모양, 콩의 색깔, 콩의 키 이렇게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됐니? 자, 기억 볼게요. 일단 기억과 니은과 디귿은 다 다른 번호이지? 그럼 사람이니까. 그럼 여기에 관련된 유전자들은 전부 다 무슨 관계라는 얘기? 독립 관계라는 얘기. 독립. 됐지? 서로 다른 염색체 있으니까. 그럼 현재 1번부터 해서 3번까지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당연히 1번부터 해서 3번까지는 염색체의 길이 갖고 구분하면 되잖아. 1번이 가장 뭐예요? 길잖아. 근데 얘가 애매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3번, 1번, 2번이라고 그랬어요. 됐지? 얘가 몇 번? 1번. 얘가 3번, 얘가 2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B하고 D 유전자가 상동 염색체상이 동일한 위치에 있고, 그럼 이 한 쌍이 뭘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유전 연결 기하고. B하고 뭐가 있어요? D 유전자. 그럼 이 유전자가 뭘 결정해? 기억 결정하는 거지. 그럼 이 유전자가 한 개체 내에 존재할 때는 B나 그 다음에 BD나 그 다음 DD 존재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거를 갖고 있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2번에 뭐가 있어요? E하고 G가 지금 대립 유전자란 말이야. 그러면 니은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E하고 G가 있는 거지. 그럼 이 유전자가 한 개체 내에 존재할 때는 E, 그 다음 G, G란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있는 거. 됐지? 그럼 디귿을 볼게요. 그럼 디귿을 갖고 있는데 이 여자가 뭐만 갖고 있어요? 라지 A만 갖고 있거든. 됐지? 나머지 대립 유전자 분명히 있을 텐데
아직 알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남자를 볼게요. 그럼 남자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러면 이 사람과 비교해서 동일한 번호 찾아야 되잖아. 그럼 동일한 번호라는 얘기는 길이, 모양, 구조가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거가 똑같은 게 이거거든, 이거. 됐지? 동원 H가 뒤집어져 있어. 동일한 유전자가 지금 들어가 있지? D하고 B. 그러면 여기가 바로 이것이 되는 거고. 그럼 이 남성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갖는 사람이지. 됐지? 그럼 이거는 몇 번이 돼요? 2번이 되지? 이 그림 뭐 해놓은 거야? 뒤집어 놓은 거지. 역시 F하고 G가 똑같은 유전자가 있잖아. 됐지? 그러면 여기에 관여하는 유전자 중에서 뭐도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F도 하나 더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관여하는 유전자가 세 종류이기 때문에 이런 유전은 복대리 유전이라 한다고. 그렇지? 그러면 한 개체 내에 쌍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지 GG가 있으면 뭐 FF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GF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EF도 있겠지? 총 몇 가지 나와요? 6가지 유전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번이에요? 3번인데 A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C가 있거든. 그러면 디귿의 관 유전자가 하나가 돼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걸 쌍으로 가는 경우는 AA, AC, CC가 있고, 남자는 이걸 갖고 있고 여자는 지금 이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지? 그럼 이거는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은 무슨 대립 유전이야? 단일 대립 유전. 얘는 복대립 유전인 거고. 그렇지? 이렇게 찾는 거지.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걸 얘들이 많이 틀리단 말이지. 자, 그래서 유전연계 기억에 관한 대립 유전자 찾았었고, 그 다음에 유전연계 DNA에 관한 대립 유전자, 그 다음에 유전연계 디귿에 관한 대립 유전자 전부 다 찾았었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 구분하게 할게요. 자, 그 다음 대립 유전자 종류 구분하는 거 두 번째예요. 자, 사람의 체세포가 갖는 유전자 구성이에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세포 내 몇 번 하고? 1번, 5번, 그 다음에 성염색체만 표현했대요. 그럼 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뭐야? 여자거든. 이것만 가지고 성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다 상동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상동 있는데 이게 다르지. 얘는 뭐예요? 남자 걔가 뭐야? X고 얘가 Y가 된다는 얘기. 이렇게. 그러면 이 X하고 동일한 염색체를 가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염색체 XX가 되는 거지. 이게 됐지? 그지? 그럼 볼게요. 현재 1번에 의해서 한 쌍이 있어 어떤 형이 결정되겠지. 이 형질 내가 기억을 할게요. 그럼 이 한 쌍에 의해서도 뭐가 결정될 거고, 이걸 내가 니은을 할 거고요. 이 한 쌍에 의해서 또 다른 형질 결정되겠지. 이걸 디귿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남성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동일한 위치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뭘 결정해요? 기억을. 이것이 니은 결정하고 이것이 디귿을 결정하지. 단 X하고 Y는 이 상황에서는 상동을 취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유전자와 이 유전자는 대립 유전자가 아니에요. 대립 유전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관여하는 형질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관여하는 유전자를 리을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는 총 몇 가지 형질을? 3가지 형질을 표현한 거고, 남자 같은 경우는 4가지 형질을 표현한 거예요. 그럼 대립 유전자를 정리하면 기억이라는 형질에 대해서 대립 유전자 뭐하고? 라지 스몰 A가 있고, 니은에 대해서 라지 B하고 스몰 B가 있고, 디귿에 대해서 라지 D하고 스몰 D가 있어요. 리을에 대해서는 일단 스몰 E만 있는 거지. 만약에 이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라지 E로 있다면 가정을 해볼게요. 됐지? 그럼 얘는 무슨 염색체? Y 염색체. 얘는 X 염색체. 얘는 상 염색체인 거지. 그러면 이놈을 쌍으로 가지면 라지의 스몰의 중에 여자는 이걸 갖고 있고 남자는 지금 이걸 갖고 있고, 이걸 쌍으로 가지면 라지 B 스몰 B면 지금 여자는 뭘 가져요? 이걸 갖고 남자는 이걸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X 염색체에 존재하는데 여자는 X 염색체 몇 개 있어요? 2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XX에 뭐 라지 D 스몰 D, 그 다음에 스몰 D 3개 중에서 지금 여자는 뭘 갖고 있어요? 이걸 갖고 있는 거지. 대신에 남자는 X를 몇 개만 가지니까, 하나만 가지니까 X 하나당 이렇게 하나씩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이 내용에 멘델의 몇 번째 가설이 위배가 돼요? 2번째 가설이 위배가 된다고. 한 가지 형질은 한 개체 내에 분명히 어떻게 존재해야 돼? 쌍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성염색체는 A란 말이에요. 이게 남자 같은 경우는 하나만 존재한다고 지금. 그랬지?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건 여자 가져 안 가져? 안 갔잖아. 그러면 여자가 아닌 남자 같은 경우는 Y 염색체 뭐만 갖거나 라지만 갖거나 스몰 E만 갖는단 말이지. 이게 멘델의 가설의 2번째 위배가 된다고. 그럼 멘델의 가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 뭐하라고? 확대하라고. 확대. 알았지? 성염색체인
남자의 경우는 쌍이 아니라 몇 개만 갖는구나. 하나만 갖는구나. 대체 그럼 남자 같은 경우는 우열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만 가지니까. 오케이? 그치? 자, 그래서 가와 나의 성별 구분했고 다 정리했지 이렇게. 자, 그다음 대립 형질 가볼게요. 대립 형질은 대립 유전자들에 의해서 결정된 형질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형질이다? 대립 형질 간단히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한 가지 유전 형질 내 세부 형질들을 관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콩의 모양에 대해서 세부 형질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들의 관계가 대립 형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콩의 색깔에 대해서 노란색 콩과 녹색 콩이 있어요. 이게 대립 형질이 되는 거지. 콩의 키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으면 이게 대립 형질. 그 다음에 A별식 혈액형 몇 개 나오니? 4개 나오거든, 4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것끼리 무슨 형질이에요? 대립 형질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색 구분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에요. 정상이냐 생명이냐 색을 구분할 수 없냐 있느냐지 대립 형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혈액 응고에 대해서도 정상과 혈우병이 있어요. 대립 형질인데 이 정상과 이 생명은 대립 형질이 아니지. 서로 다른 형질이니까. 자, 그 다음에 콩깍지 색깔. 콩의 색깔과 콩깍지 색깔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노란색과 녹색 서로 형질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거는 서로 다른 형질이지. 그래서 이 노란색과 이 녹색은 대립 형질이 아니라는 점이지. 서로 다른 형질이니까. 자, 그다음에 단성, 삼성, 양성, 삼성, 사성, 오성. 이거는 몇 가지 형질 다루는 거예요? 한 가지 이거, 두 가지 이거,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현재 수능은 몇 성까지 나왔어요? 5성까지 나왔어요. 됐지? 자, 단성 유전은 간단해서 한 가지 유전 형질을 다루는 거니까. 됐지? 양성 유전 넘어갈게요. 가장 핵심 뭐야? 양성이 핵심이지. 양성을 기준으로 해서 3성 해석하고 4성 해석하고 5성 해석한단 말이죠. 그래서 양성 유전에 대한 독립과 연관에 대한 다양한 무슨 결과도 외워놔야 돼요. 교배 결과를 외워가지고 이걸 3성, 4성, 5성에다가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무슨 유전? 양성 유전의 교배 결과를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알았죠? 단성 유전 같은 경우는 머리의 힘이 뭐 할 정도로? 돌아갈 정도로.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와야 돼요. 머리에서 바로 돌아가야 돼. 알았죠? 쉬운 듯 단성 유전을 엮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삼성 유전 뭐 더 이상 설명하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우우성과 열성 볼게. 우우성과 열성은 멘델의 무슨 원리만 적용되는, 우열의 원리만 적용되는 현상이지. 우선순위를 먼저 갖는 게 우선이지. 절대 우우성과 열성을 좋다 나쁘다 해석하면 안 돼. 표현됨에 있어서 우선성질을 갖냐 안 갖느냐지. 이렇게. 그래서 열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 우성과 열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열 관계가 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뚜렷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대표적인 게 불완전 우성이 있어요. 이 불완전 우성 우리가 중간 유전이라고 그러죠. 공동 우성도 있는데 공동 우성은 두 유전자에 의한 형질이 섞이지가 않고 둘 다 뚜렷하게 다 나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공동 우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가장 대표적으로 뭐 A별 혈액형에서 A 유전자와 B 유전자지. A와 B를 동시에 가지면 A에 의해서 결정된 응집원과 B에 의해서 결정된 응집원이 각각 따로따로 완전히 뚜렷하게 나오지. 이 형질이 섞여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을 공동 우성이라 한다고. 그치? 자, 그 다음 유전자형과 표현형 표현하는 방법 뭐 다 알겠지만 일단 단성부터 봐볼게요. 이거 유전자형 뭐예요? 라지 이건 라지 스몰이 이렇게 표현하지. 유전자형은 다 표현하는 거니까. 그럼 이것에 대한 표현형은 라지 스몰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밑줄 쳐서 표현하는 거. 밑줄 쳐서 표현할 때는 열성은 무조건 뭐예요? 수몰에 다 표현해야 되지. 이건 단성이고. 그다음 양성 같은 경우요. 그럼 양성이라 가정을 하게 되면 이것의 유전자형을 적어봐라 그래요. 그러면 라지 스몰 b라 적으면 돼요. 단 주의할 점은 양성 유전에 대한 유전자형 적을 때 나는 이렇게 적고 싶어요. 이렇게 섞으면 안 된다고 해. 유전자형 적는데 약속이라고 그랬지. 대립 유전자들끼리는 반드시 연속으로 적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는 정리가 가능하지.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 됐지? 또는 뭐 이것도 가능하겠지? 이것도 가능하겠지? 됐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기 편하게 알파벳 순으로 표현하는 게 대다수고. 됐지? 마찬가지로 표현형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밑줄 칠 때는 라지 B 밑줄. 그 다음에 스몰 b. 얘는 라지 B 밑줄. 이게 됐지? 그래서 우성은 반드시 표현해 주고 우성이 있다는 얘기는 뒤에 유전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 열성이든 우성이든 표현형은 어차피 우성이 결정되니까. 됐냐? 됐지?
자, 그 다음에 삼성도 있는데 삼성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자, 유전자형이 이렇게 돼 있는 식물 X를 자가규배시킨 자손의 표현형인데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유전형들은 몇 가지냐 이거지? 세 가지지. 어떻게?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이니까 각 형질의 몇 가지? 세 가지 유전형들을 동시에 다루는 삼성 유전이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고. 됐지? 그럼 이것에 대한 무슨 관계도 찾아야 돼? 우열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밑에 표현형의 방식을 보면 우열 관계 바로 할 수 있지? 라지 A가 뭐에 대해서? 스몰에 대해서 라지 B가 스몰 B에 대해서 라지 D가 스몰 D에 대해서 D의 라지 밑줄, 라지 B 밑줄, 라지 D 밑줄 찾다는 얘기를 이거 자체가 뭐라는 얘기야? 다 우성이라는 얘기지. 이게 됐지? 그지? 그래서 세 가지 그 다음에 우열 관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순종과 잡종이에요. 순종과 똑같은 말이 뭐야? 호, 모. 그 다음 잡종과 똑같은 말 헤테로고 순종과 똑같은 또 다른 말 동형 접합자. 여기는 이형 접합자.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치? 그 다음에 순종과 잡종을 구분할 때는 단성은 쉬워요. 근데 양성부터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일단 콩의 모양에 대한 대립유전자고 콩의 색깔에 대한 대립유전자가 유전자 이렇게 표현됐대요. 그럼 이것은 순종의 잡종이? 순종이지. 이거 순종이에요. 이거 순종이지. 됐지? 순종, 잡종 구분할 때는 각 형질별로 따로따로 봐야 되지. 순종, 순종. 얘도 뭐 순종, 순종. 얘도 순종, 순종이에요. 그러면은 하면 안 되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잡종, 이거에 대해서는 순종이다. 따로따로 설명해 줘야 된다고. 됐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순종, 이거에 대해서는 잡종이 된다는 얘기지. 이런 경우는 둘 다 잡종이니까 이런 경우를 양성 잡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것들은 무슨 순종을 하면 돼? 양성 순종하면 되는데 양성 순종은 유전자형이 다양하지. 양성 잡종은 유전자형이 하나밖에 없어요. 삼성 잡종, 사성 잡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됐지? 그래서 양성 잡종이든 삼성 잡종이든 유전자형 반드시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지. 됐지? 자, 그 다음 연관과 독립. 연관 아까 설명했지만 연관과 독립은 반드시 무슨 유전 이상에서? 양성 유전 이상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뭐에 대한 관계? 위치에 대한 개념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연관 독립, 뭐 이거는 그림상으로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고 여기서 하나만 잡을게요. 지금 EBS에서도 물어봤던 거예요. 연관 집단의 수를 물어보거든. 연관군의 수. 그럼 이 그림에서 연관군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의 유전형들이 몇 종이냐 보는 거거든. 예를 들면 지금 뭐가 연관돼 있어요? 이것과 이게 연관돼 있잖아. 알았지? 이것과 이게 연관돼 있으면 연관군의 수는 뭐의 개수랑 똑같다 보냐면 n의 개수랑 똑같이 봐요. n의 개수라는 얘기는 이거는 몇 n이에요? 이게 n이거든. 그럼 연관돼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단 말이야. 그럼 연관군의 수는 이것에 대한 n의 개수니까 하나로 본다는 얘기지. 어떻게? 하나로 취급한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이형질과 이형질은 같은 형질을 결정하잖아. 이형질과 이형질도 같은 형질 결정하니까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거는 따로따로 세지 않고 연관되어 있는 걸 묶어서 센다는 얘기예요. 몇 개? 하나라고. 연관군 몇 개? 하나. 됐지? 그럼 밑에 연관되어 있는 게 또 있어요. 또 있겠지? 그럼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연관군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됐어? 그럼 봐. 그럼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 있어요? 46개 있잖아. 그럼 염색체당 무조건 다 뭐는 돼 있어요? 연관돼 있거든. 그럼 사람의 체세포의 연관군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23개가 되는 거지. 누가 매우 많다 그랬어요? 몇 개? 23개라고. 알았냐? 연관되어 있는 집단인데 이거는 결국 상동 염색체 쌍을 그냥 세주면 무슨 수가 되는 거예요? 연관군의 수가 되는 거라고. 알았지? 자, 볼게. 자, 지난 시간 연관과 독립 중에서 보충해야 될 내용 하나 보충하고 볼게요. 염색체상에다 유전자를 표현하는 과정인데 어떤 개체일이 가지고 있는 체세포가 있고 체세포상에 염색체상의 유전자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지? 그러면 현재 이놈의 유전자형이 스몰 a, 스몰 a, 라지 d, 스몰 b, 라지 e, 라지 b, 이제 스몰 b가 되겠죠. 그지? 됐지? 참고로 영문자가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같은 계열은 이제 대립 유전자라 보면 봤을 때 어떤 개체가 이거하고 무슨 종이에요?
동일한 종인데 유전자가 서로 뭐해 지금? 다르잖아. 그러면 이 유전자를 여기다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그지? 같은 종이에요. 그러면 이 하얀색이 1번 염색체고 노란색이 2번 염색체를 가정을 하면 이 스몰 a와 또는 라지 a와 관련된 유전자는 몇 번 염색체 있어야 돼? 1번 염색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것도 같은 종이므로 1번 염색체 이것과 동일한 위치에 뭐가 있어야 돼? 라지 A 그 다음 스몰 a가 존재해야 되겠지, 그지? 됐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a와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뭐가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놈은 지금 스몰 dd만 있잖아. 그러면 이것과 동일한 위치에 뭐가 있어야 돼? 스몰 d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야 되겠지, 그지? 됐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2번에다 표현하게 되면 2번에 들어올 유전자가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라지 스몰 e가 들어가겠지. 이거 위치 똑같아야 되니까. 됐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BB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라지 B, 라지 B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됐지? 같은 종이라면 이런 식의 규칙성이 성립이 한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됐지? 자, 그 다음에 양성잡종 유전자 관계에서 독립이냐 연관이냐. 이때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우성끼리 연관되어 있으면 상인, 우성과 열성이 연관되어 있으면 상관이 되는 거지, 그지? 자, 일단 볼게요. 예를 들면 상인 연관과 상반 연관이 있으면 여기가 라지 A가 있고 여기가 스몰 A가 있고 얘가 뭐 라지 B 여기 스몰 B가 있어요. 그럼 상반 연관이면 라지 A 스몰 A 그 다음 스몰 B 라지 B가 되는 거지. 그럼 독립관계라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 라지 A 스몰 A라면 다른 염색체 라지 B 스몰 B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은 그럼 같은 종으로 취급할 수 있냐 이거지? 같은 종이 아니지? 그럼 이놈과 이놈은 같은 종일 수 있지. 오케이? 이제 같은 종이라면 분명히 특정 영지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염색체 위치가 다 뭐여야 돼? 똑같아야 돼요. 됐지? 자,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상인 연관이면 다른 사람도 무조건 상인 연관이야? 그렇진 않지. 됐지? 해석 잘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염색체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경우죠, 그지? 됐지? 여기는 이미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색 구분과 관련된 대립 유전자 몇 종류가 있어요? 2종류가 있고, 얘는 무슨 염색체 있대? X 염색체. 혈액운과 관련돼서도 2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뭐 있어? X 염색체 있으므로 이 유전자들은 서로 무슨 관계? 연관 관계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귓속털과 관련된 유전자가 무슨 염색체 있대요? Y 염색체 있대요. 그러면 이 유전자와 이 유전자의 관계는? 독립도? 아니야. 알았지? 헷갈리지 마. 성염색체 유전자는 Y 염색체와 X 염색체 상의 유전자는 독립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연관도 아니야. 알았어? 이제 자 볼게요. 그럼 독립돼 있다라는 뜻은 유전자가 독립돼 있다라는 뜻은 유전자들이 존재하는 위치가 반드시 비상동에 존재해야 되지. X하고 Y는 이 상황에서는 비상동이 아니라 상동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의 유전자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독립관계가 아니라고. 알았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헷갈려하지 말고. 이해되니? 그치? 그럼 여자는 이 유전자를 어떻게 가져? 쌍으로 갖지. 남자는 몇 개만 가져? 하나만 갖지. 그럼 이 유전자는 여자는 가질 수가 없는 거고 남자 역시 몇 개씩만 가져요? 하나씩만 갖는다는 얘기지. 대체 이런 관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